자, 교과서 24쪽의 아랫부분에 예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두 물체 이상 문제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 나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자, 마찰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은색으로. 자,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는 면 위에 마찰이 없다. A, B, C 물체를 연결했습니다. A, B, C고 얘는 1kg, 2kg, 3kg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쪽 방향으로 12N이 가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선, 실이죠? P라는 실과 Q라는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세 물체가 모두 실에 매달려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매 순간의 속도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물체를 한 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 이 개를 영어로 하면 시스템이거든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일단 가속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가속도 구하는 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써야겠죠? F는 ma. 그러면 힘은 12N이니까 질량은 A, B, C 세 물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하나의 개로 보면 1, 2, 3이니까 합해서 6kg이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요? 예, 2m/s 제곱이 나옵니다. 이상 없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실 P와 실 Q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가속도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 생겼죠?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란 실 P가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겁니다. 장력 이외에는 없죠, 그죠? 물론 중력과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지만 합하면 0이고 얘는 세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움직이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또 F는 ma를 적용시켜 보면 가속도가 2고 질량이 1kg입니다. 그러면 힘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럼 P의 장력은 얼마다? 2N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B 물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얘는 실 Q가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고 장력은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라지 T를 씁니다. 자, Q의 장력이니까 TQX 써볼까요? 그 다음에 요 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장력, 실 P가 잡아당기는 장력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장력 얼마였죠? 구하니까 2N이 나왔죠, 그죠? 얘는 2kg이고요.
그러면 F는 MA를 적용시켜 보면 질량은 2kg이고 가속도는 지금 얘도 하나의 실에 매달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m/s 제곱입니다. 가속도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힘은 몇 뉴턴이 나와요? 4뉴턴이 나옵니다. 방향은 오른쪽이겠죠, 그죠? 그러면 TQ 같은 경우에는 실 Q의 장력은 몇 뉴턴일까요? 예, 6뉴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P의 장력이 반대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다 풀었지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C 물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3kg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 작용해요? 12뉴턴이 작용하고 Q의 장력 얼마입니까? 6뉴턴이죠. 그러면은 F는 MA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니까 힘은 6뉴턴이고 질량은 3kg 가속도가 2.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속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예, 2m/s 제곱입니다 하는 거고 P에 걸리는 장력은 2뉴턴입니다 하는 거고 Q에 걸리는 장력은 6뉴턴입니다 하면 됩니다. 이상 없나요? 자,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3초 후의 속도는 얼마냐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3초 후의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고 V라고 했을 때 가속도가 2m/s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m/s가 증가하는 거죠? 1초 동안에. 그러면 1초 지났네 2 증가, 1초 지났네 2 증가, 1초 지났네 2 증가가 됩니다. 1초, 2초, 3초 2씩 증가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고, 4고, 6이겠죠, 그죠?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3초 후의 속도는 6m/s입니다 하면 되는 거고 3초 동안 이동 거리를 물어봤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였다는 이제 가정이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VT 그래프에서 네, 요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6의 절반이니까 3, 6, 18의 절반 얼마가 되나요? 9m가 됩니다. 18의 9m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속도 구해서 VT 그래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만약에 3초 동안 12뉴턴이 한 일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F는 죄송합니다. 자, W 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FS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2뉴턴 곱하기 이동한 거리 9m죠? 그러면 어떻게 돼? 108줄이 됩니다. 자, 안 써지네요. 자, 됐죠? 지워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뭘 물어볼 수 있느냐? 3초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방법은 일 에너지 정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108줄이 나왔죠?
이퀄 운동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는 거죠?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0.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야? 108줄이요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냥 쓰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얼마? 새 물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6kg이고 V는 얼마였죠? 3초의 속도가 6이었죠? 그러니까 66, 36. 그러면은 3 나오고 108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들을 한 번씩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물체 이상이 이제 실로 묶여 있어서 한 몸처럼 운동할 때는 세 물체를 뭐로 봐라? 하나의 시스템 하나로 보고 일단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건 이 세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는 묶었던 애들을, 그죠? 이렇게 하나의 개로 묶었던 놈들을 쪼개고 쪼개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쪼개고 쪼개서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간단한 놈 A부터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A에 적용시키고 FMA, 그 다음 B에 또 적용시키고 마지막으로 C에 적용시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초 후의 속도가 얼마냐 또는 3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해서 6m/s와 9m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초 동안 힘이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셔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1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서 3초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108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요 상황에서 실 P는 A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죠. 그죠? 또 실 Q는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C를 왼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F는 MA에 의해서 세 물체를 하나로 본 후에 가속도를 구했는데 여기에 12N만 집어넣었죠. P의 장력과 Q의 장력을 여기다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네, 넣지 않았죠. 왜냐하면 실 P와 Q는, 그러니까 장력 P와 Q는 이 경우 내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력이 있고 내력이 있어요. 외는 바깥대자를 써서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내력은 안내자를 써서 안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A만 따로 이 경우처럼 A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경우에는 실 P가 잡아당기는 장력은 외력입니다. 하지만 세 물체를 하나로 보는 순간 P의 장력과 Q의 장력은 그냥 내력이 돼버립니다.
이 내력은 F는 ma 가속도 법칙의 알짜임을 구할 때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면 요 장력 이 산쌍이 안에서 주고받는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작용점이 ABC에 있는 거죠. 그죠? 작용점이 같은 겁니다. 다시 이 세 개를 하나의 개로 봤기 때문에 실피의 작용점은 같은 거예요. 작용점이 같으면 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실 Q에 작용하는 반대 방향의 두 장력은 하나의 개 시스템으로 보는 순간 작용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힘을 더해버려서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A, B, C를 이렇게 따로 보는 순간에는 따로 볼 경우에는 요 장력 P에 의한 장력, 실 P에 의한 장력과 요 B에 작용하는 실 P에 의한 장력은 작용점이 얘는 A에 있고 얘는 B에 있으므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외력으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해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리 공부한 사람 빼놓고. 그런데 일단은 들어놓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이, 아, 선생님 말이 그거였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끝냈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일은 전에 지울게요. 선생님이 전에 수업을 충실히 들은 사람이라면 일이라는 것이 주체가 사람이냐? 아닙니다. 동물이냐? 아니에요. 생명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의 주체는 힘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한번 있다면, 또 구매할 의사가 있다면 구매해서 볼 때 어떤 힘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냐, 뭐 장력이 한 일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뭐 영희가 한 일은 얼마냐.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집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은 솔직히 그 문제는 잘못 낸 겁니다. 어쨌든 일의 주체는 힘입니다. 힘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일은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그 주체가 힘입니다. 선생님이 왜 이 말을 꺼내냐면은 만약에 아까 이제 12뉴턴이 한 일이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아, 네. 장력이 물체 A의 한 일은? 라고 물어봤어요.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W는 FS를 씁니다. 근데 이때는 장력이 한 일을 물어봤기 때문에 장력 아까 얼마였죠? 얼마였어요? 2뉴턴이었죠. 그죠? 2 곱하기 이동거리는 몇 미터였죠? 9미터죠. 그죠? 9미터. 그러니까 18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또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3초 동안, 그죠? 3초 동안. 수직 항력이 한 일이 얼마냐? 이 경우에는 답은 0이죠. 왜냐면 수직 항력은 위로 작용합니다. 연직 위로 작용하는데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힘은 한 일이 얼마다? 예, 0입니다. 네, 여기 와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살펴볼 거냐? 자, 보세요. 네, 이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물체 3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겁니다. 얘가 A, B, C고 똑같습니다. 1kg, 2kg, 3kg이 있어요. 아까는 힘을 줄로 C를 잡아당겼죠. 그죠? 자, 이번에는 힘을 다르게 줘봅시다. A를 밀었대요. 몇 뉴턴으로? 12뉴턴으로 밀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A는 B를 밀고 B는 또 다시 C를 밀어서 마찬가지로 이 세 물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겠죠? 매 순간순간의 순간 속도가 같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개 시스템으로 봐서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F는 ma 쓰고 6kg이고 10N이니까 가속도 2. 아, 얘는 세 물체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떼서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제 C를 떼보겠습니다. C. 왜 C를 뗐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찰 없는 거죠. 자, 이쪽으로 얘가 3kg입니다. 역시. 이쪽으로 가속도가 2m/s 제곱이 났어요. 그럼 F는 ma. 가속도가 2고 질량이 3kg입니다. 그럼 몇 뉴턴이 나와요? 6뉴턴이 나와요. 어느 지우죠? 6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힘은 어느 방향?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이겠죠. 그죠? 가속도가 오른쪽이니까. 그죠? 그럼 가속도가 같은 방향에 이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힘이 이쪽으로 6뉴턴이 작용한 겁니다. 그럼 이 힘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죠. B가 A를 미는 힘입니다. 이것도 무슨 힘이다? 수직항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직항력 하면 항상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수직항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직항력은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지 연직 위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왜 수직항력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B를 보겠습니다. 아이코. 자, B를 보겠습니다. B. 몇 킬로그램? 2kg입니다. 자, 그러면 지우는 게 낫겠네요. 2kg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체의 작용 힘은 뭐가 있을까? 일단 항상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죠. A가 B를 미는 힘이 똑같이 6뉴턴으로 방향은 반대로 있겠죠? 근데 작용점은 B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근데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래요. 그러면 F는 ma. 질량은 2kg, 가속도는 2인데 그러면 4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예, 오른쪽. 가속도와 같은 방향. 네, 오른쪽으로 4뉴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여기 6뉴턴이 반대편으로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 이쪽으로 10뉴턴
10N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10N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죠. A가 B를 미는 힘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B와 C 사이에 B가 C를 밀고 C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B가 C를 밀고 C가 B를 미는 B와 C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얼마? 네. 몇 뉴턴입니까? 6뉴턴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겠죠? 이 주고받는 힘이 몇 뉴턴이에요? 네, 10뉴턴입니다. 됐습니까? 가속도 역시 2고 A와 B가 주고받는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그 C를 연결했을 때처럼 놓고 풀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10뉴턴입니다. A와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10뉴턴입니다. B와 C 사이에 주고받는 힘은 6뉴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엔동 에너지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A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kg이고 아까 말한 요거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 되죠? B가 A를 미는 힘 자동점 A에 있고 방향은 얘가 오른쪽이니까 얘는 왼쪽이겠죠? 맞죠? 그러면은 요 힘은 작용점 A에 있고 방향은 왼쪽 방향. 얼마? 10N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A를 뒤에서 몇 뉴턴으로 밀어준다고 했어요? 예, 12N으로 밀어준다고 했어요. 그럼 R자이면 얼마가 나와요? 네, 오른쪽으로 2N. 질량은 1kg이니까 가속도 2가 나오네요. 그죠? 가속도 2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물체 이상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무게와 질량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장력과 수직 항력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질량이 무엇이냐? mass m이라고 쓰죠. 질량은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mass가. 네. 우리가 뭐 1kg, 킬로그 단위는 1kg이죠. 반면에 무게는 뭐냐? 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만약에 60kg인 학생이, 질량이 60kg인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무게는 60kg 중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중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무게를 얘기할 때 중이라는 말 붙입니까? 예, 흔히들 중이라는 말은 생략을 하게 되죠. 그냥 내 몸무게는 몸 무게니까 무게 맞죠? 내 몸무게는 60kg이야. 이렇게 하지. 내 몸무게는 60kg 중이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무게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질량과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무게의 정확한 단위는 사실 뉴턴이에요. 힘의 단위가 뉴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이제 킬로그램 중을 써도 되고요. 그죠? 만약에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은 중력의 크기가 0이겠죠. 그죠? 만약 무중력 공간으로 가면, 무중력 상태에 되면 무게가 얼마냐? 예, 0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도 질량은 60kg이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 다른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하죠, 흔히. 그러니까 내가 60kg이에요. 달에서도 질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kg 중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해되면 안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이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 그럼 중력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F는 ma잖아요. 근데 중력을 받아서 생기는 것은 중력과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F중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G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중력과 속도 G는 9.8m/s 제곱인데 계산하기 쉽게 10m/s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봐봐요. 60kg인 사람이 지구에서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600N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지구에서 무게는 60kg 중 600N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럼 달에서는 몇 뉴턴? 100N. 무중력 공간에서는 0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 물리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은 뭐예요? 예, 질량의 단위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옳게 물어보려면 무게가 몇 뉴턴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에서 무게는 뉴턴으로 주어집니다. 네. 무게는 mg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량은 고유한 값이에요. 덩어리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이든 달에서든 뭐 무중력 상태인 공간에서든 다 60입니다. 반면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중력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600N이고 60kg이 달에 가면 약 100N으로 줄어들고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는 0이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게와 질량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장력과 수직 항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충력. 네,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찰력. 그 다음 뭐 전기력. 자기력. 전자기력.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력.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기타 등등. 자, 이런 애들은요, 다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만 설명을 하면은 만유인력 화능식은 뭐 이렇게 써지지가 않네요. 지워볼게요. 차라리 여기를 만유인력이라고 합시다. 만유인력 구하는 식은 이거예요. 중력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M1, L2. 마찰력은 F는 μ 곱하기 수직항력 N. 전기력 콜롬의 법칙 콜롬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전하량 Q1, Q2. 자기력은 뭐 구하는 식이 있었는데 생략. 전자기력은 F는 죄송합니다. 자기장 전류 길이 BIL 그죠? 그리고 부력도 부력은 어떻게 구하죠? 뭐 로에다가 잠긴 부피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나열한 힘들에는 다 구하는 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과 달리 장력과 수직항력은 이런 식의 형태가 없어요. 얘들은 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력 보죠. 장력은 텐션이니까 T라고 씁니다. 줄 끝을 양손으로 잡고 이쪽으로 10N, 이쪽으로 10N 잡아당겼어요. 또 이번에는 줄을 벽에 묶고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손을 잡고 줄 끝을 손을 잡고 10N 잡아당겼어요. 자, 이 경우 장력은 얼마입니까? 네, 10N이에요. 왜냐면 장력이라는 것이 팽팽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장력을 10N이라고 말하면 끝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 경우도 10N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경우랑 동일하거든요. 자, 줄이 봐요. 손이 줄을 잡아당기면 줄도 벽을 잡아당기겠죠. 줄이 벽을 잡아당기죠. 근데 벽은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힘이 있으나만 하고 이것의 반작용력, 벽이 줄을 당기는 힘, 줄을이니까 작용점이 줄에 있겠죠? 이쪽으로 10N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10N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양쪽으로 10N이 작용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10N이 작용한 거니까 두 케이스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도 10N이라고 말해야 되고 아래도 10N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서 10N이 아니라 100N으로 잡아당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줄을 10N이 아닌 100N으로 잡아당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00N이라고 합시다. 이게 100N이라고 하면 예, 장력이 때는 100N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500N으로 잡아당긴다면 장력은 몇 N일까요? 네. 이 경우에도 500N입니다. 그러니까 장력은 구하는 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항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항력. 자,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죠. 그죠? 이 무게가 뭐 100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돼? 중력이 아래로 100N이 작용하겠죠. 근데 이 힘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을 뚫고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그죠? 하지만 정지에 있으므로 그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힘의 정체는 뭐다?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이 되겠죠. 이게 바로 수직항력이에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손바닥으로, 발로, 뭐 손바닥? 손바닥으로 여기, 손 이상한. 자, 하여튼 손바닥으로 아래를 향해서 100N으로 밀었어요. 그래도 정지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수직항력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정지했다는 얘기는 힘의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합력, 시그마 F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이 다 오나요? 아래로 200N인데 위로 100N밖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100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200N이 되겠죠. 만약 누르는 힘을 100이 아니라 200N으로 늘린다면 수직항력은 300이 되겠죠. 누르는 힘을 300N으로 누른다면은 그때는 수직항력은 400N이 될 겁니다. 물론 바닥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수직항력과 장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의 크기를 구하는 식은 따로 없지만 장력과 수직항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떤 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여러분, 가속도의 법칙을 우리가 씁니다. 왜? 왜 가속도의 법칙을 쓰죠? 목적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가속도를 구해야 뭘 쓸 수 있어요? 등가속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VT 그래프를 그려야 뭐 3초 1대의 속도를 구한다든지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속도의 법칙을 쓰는 이유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속도죠? 가속도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물체의 힘이 꼭 하나만 작용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해야 됩니다. 합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물체에 뭐 만유인력도 작용하고 전기력도 작용하고 자기력도 작용한다. 그러면 이런 식들 있으면 그 식들에 대입해서 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방향까지 고려해서, 왜냐면 얘가 벡터니까, 그죠? 벡터니까 방향까지 고려해서 더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질량은 줄일 테니까, 그죠?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를 구하면은 그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수직항력과 장력의 경우에는 구하는 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항력과 장력이 나온 경우에는 역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이건 이제 나중에 물어볼 테고, F는 MA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들을 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MA일 텐데, 요거 구하고 넣고, 요거 구해서 넣고, 만약에 장력이 있다고 치면 이 장력을 이 F는 MA라는 식에서 구하셔야 돼요. 이 방정식에서 이제 미지수가 하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